겠습니다. 네, 반짝반짝 빛나는 쟁모닝 180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요, 페이지 297. 밖을 안 나갔더니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금씩 풀리고 있던데. 네, 297페이지요. 중간 밑에 그 말을 듣고 보니 밑에서 중간 정도 있어요. 네. 어제 이제 행운이 귀인을 통해 들어오듯이 불행도 악연을 통해 찾아오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운과 악연. 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 기자 시절 출입했던 경찰서 안 풍경이 떠올랐다. 그곳에는 악연 때문에 소송이나 폭력에 휘말린 사람들로 가득했다. 빚보증을 잘못 썼다가 재산을 날린 사람, 사기꾼에게 속아 큰 돈을 잃게 된 사람, 상속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경찰서에 오게 된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분노하고 고함치고 있었다. 네. 어제 말씀드렸죠. 전에 뿌렸던 거를 지금 또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된다는. 네. 네. 악연 때문에 고생했던 후배 하나도 떠올랐다. 몇 년 전 모임에서 봤을 때 그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와 함께였다. 몇 달 전 주식으로 큰 돈을 잃은 경험이 있던 후배는 그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잊기 위해서인지 연애에 몰입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몇 달 후 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녀가 후배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후배의 친구들에게도 접근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몇백만 원씩 뜯어간 상태였다. 후배의 입장에서는 돈은 물론 친구까지 잃게 된 사건이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악연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려고 다른 여자친구를 또 사귀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해결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된대요.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악연이 왜 그랬을까? 아, 내가 전에 뿌렸던 것들을 지금 받는 거라는 거를 안다면. 근데 모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은. 근데 뿌린 걸 받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뭐 지나간 건 '아 그래 내가 그랬었겠구나.' 하지만 지금 내가 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전에 뿌린 것에 대한 어떤 지금의 드러난 상태. 그냥 너무 불공평하게 태어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평등하다는 거. 평등하다는 거야. 전에 너무 많이 썼으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그러니까 안 좋은 어떤 행위를 했다면 그걸 내가 다시 경험하려고 하고 또 좋은 것을 또 많이 또 나누었으면 그 좋은 것은 또 좋은 것대로 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던 것들이 그냥 온다라는 거.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된다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내가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나의 내면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들 있잖아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연애를 하니까 이 악연을 겪고 있는 이분이 겪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그 악연에 대한 그 느낌이나 이런 경험하는 거를 또 다른 곳에서 또 환경을 바꿔도 똑같이 내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요? 내 내면에서 바꿀 거리를 찾아야지만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내 내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계속된다. 그런 얘기 계속 하셨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남편하고 잘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지금 남편이 마음에 안 들거들랑 바꾸려 하잖아요. 요새는 또 좀 많이 헤어지는 것도 많이 쉽게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막 그냥 헤어지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요새는 그냥 쉽게 쿨하게 헤어져요. 근데 그러다가 혼자 살면 되는데 또 만나요, 서로. 또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뭐예요? 내가 진짜 이 작은 거를 하나 피하다가 큰 거를 또 만난다고. 내가 이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큰 일을 만난다고. 그래서 뭐 바람 피는 남자 싫어서 남편 싫어서 헤어지면 또 바람 피는데 때리기까지 하고.
때리고 바람 피는 거 싫어서 또 헤어지면 또 뭐예요? 또 더, 더 큰 바람 피고 때리고 막 돈까지 막 써 버리는 막 점점 극대화가 돼 가지고 더 큰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진짜 헤어지고 나서 정말 기인을 만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가 헤어진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또 극소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있는 사람하고 해결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해결하고 있어요. 해결을 잘하고 있어요. 요번에 저번 주 언제부터 내가 들어앉아 있지? 금요일 날부터 들어와 있었나 집에? 목요일부터 들어앉아 있었나 모르겠네. 금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인가? 목요일인가? 인제 꽤 며칠 됐는데 그냥 계속 밥해 주고 뭐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하여튼 해결은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해결을 안 하면 다음에 계속 내 문제 내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고 돌아서 더 크게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뭔가 돌아온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떠올리자 '악연이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할 수 있었다. 나는 몸소리치며 말했다.' 악연이 아니에요. 그쵸? 악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뭔가 깨달음이 있다면 내가 있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쵸? 항상 그 위험과 기회가 있잖아요, 위기에는. 그러니까 악연이라고 할 때 위기인 거예요, 위기. 그 위기일 때는 모든 것들이 위기일 때는 위험과 기회가 있다. 위험으로 생각해서 악연으로 갈 것이냐, 기회로 생각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인연으로 바꿀 것이냐. 인제 너무 극한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뭐 다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아주 극한 경우 너무 심하게 때린다거나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쪼끔 간혹씩 그런데 안 그러면은 "안에서 다 해결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악연이 무서운 건 아니에요. 기회로 돌린다면은 예. 내 안에서 뭐 이미 뭐 헤어졌어. 헤어졌으면 또 뭐야? 그래도 내 안에서 어떤 문제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지금 뭐 헤어지든 아니든 만났든 안 만났든 새로운 사람을 만났든 안 만났든 내 안에서 어떤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왜 하필 기다림의 시간에 악연에 취약해지는 걸까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서윤이 대답했다. 악연은 악마의 키스와도 같아서 사람의 사람의 마음 중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요. 악연이. 약한 부분을 파고드나요? 대부분의 악연들이 처음에는 무척 달콤하게 느껴지죠. 예. 마치 입에서만 달고 몸에 나쁜 음식처럼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고 있을 때라면 악연에 굴복하기 더 쉬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아졌을 때 거기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게 악연이 무척 달콤하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악연들이 처음에는 무척 달콤하다 하는데 뭐냐면 내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게 제일 많이 그게 부부라고 하잖아요. 그쵸? 콩깍지가 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또 나중에 살다 보면 진짜 좋은 인연이 있고 정말 처음부터 막 잘해 주는 그런 인연이 또 있고 끝까지 뭔가 내가 베풀려고 만난 인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못 본 것 같은데 나는. 뭐 봤나? 내가 기억이 안 나나? 기억을 안 하나? 그런 경우도 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겠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뭐냐면 빚을 갚으려고. 근데 빚을 갚으려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빚을 갚아야 되는데 처음에 빚쟁이라고 하면 놀라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빚 갚으려고 내가 예정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정을 한 거예요. 드라마를 내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막 그 빚을 갚아야 하는데 그거를 빚 갚는다고 하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싹 안 보이는 거예요. 달콤하게 보여요. 근데 나중에는
'아 이게 빚 갚아야 되는 인연이구나.'라는 걸 알면 악연은 아닌 거예요. 근데 빚 갚으니까 좋은 인연인 거죠. 예.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걸 저항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하고 인제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엄마가 "고생했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인제 맏며느리를 엄마가 인제 이렇게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아오시면서 막 고생하면서 살았다 해서 "엄마 고생하는 거는 나도 싫어. 나는 고생 안 할 거야." 하는데 본인이 고생하는 길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상처로 인해서 환경으로 인해서 그걸 내가 믿게 되니까 굳이 고생 안 하고 가는 길이 있는데도 내가 어때요? 믿음이 '엄마는 고생을 한다.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믿음이 있으니까 고생하는 길로 찾아간다는 거죠. 내가 믿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어떤 상처로부터 그거를 갖다가 근데 경험하려고, 경험하려고 하는 경험하려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잘 하지 않으면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난다는 거예요. 내 문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 그렇게 해서 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꼭 인연이 있어요. 내가 좋든 싫든 정해 놓은 인연이 있어요, 드라마에. 그런 인연이 있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꼭 인제 뭐 어떤 문제일까? 무엇을 해결하려고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냥 제일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부가 제일 오랫동안 사는 것 같아요, 한평생 살면서. 부모님은 한 스물 몇 살까지? 20 살? 그쵸? 나머지는 더. 요새는 더 오래 사니까. 100세 시대 120 세까지 막 산다 하니까 부부가 더 오래가는 그 인연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만난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나.' 저는 '아 그냥 잘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는 미워 가지고 잘하기는요 그냥 100년 같이 살아 그쵸. 적어도 100 년은 살아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엄마랑 산 거보다 뭐예요. 엄마는 25년 같이 살았나요? 25 년도 같이 안 살았지 뭐 20살 때 인제 저기 하니까 그쵸? 예. 근데 100 년을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아이고 서로 뭐예요? '제가 나한테 빚 갚을 인연인가? 아니면 내가 빚을 어 줘야 되나? 받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다 빚 갚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 잘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다 정답일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에이 그냥 잘해 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 버리면 마음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음. 그럼 악연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드렸죠. 그냥 해 주면 된다고 원하는 거.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악연에 쉽게 빠지게 되는 이유는 과도한 기대 때문이에요. 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악연은 뭐예요? 과도하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근데 누구한테 제일 많이 기대를 해요? 부모님한테 하다가 부모님이 안 되겠어. 그러니까 착 배우자한테 옮겨가는 거죠. 배우자한테 착 옮겨가면서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과도한 기대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당연한 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 교육을 막 들으면.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제가 야 10년 동안 교육 들으면서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있을 수 없는. 근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맨날 항상 얘기하시는 게 이제 "처용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 그래. 또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꼭 있죠.' 이런 게 어우 이게 마음이 보살님, 보살님이 되려고 보살님이 돼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 아니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과도한 기대를 '아이고 나만 좋아해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되고.' 막 이런 것도 그냥 '아이고 그렇구나.' 그냥 막 있죠. 그냥 자꾸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죠. 내 마음이. 집착하는 거에서 아주 집착이 쬐끔이나 큰 거나 똑같대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에서는. 생각으로 하나 행동으로 하나 똑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게 어쨌든 뭐 좀 남아 있기는 하죠. 집착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강도는 아이고
줄어들었죠. 예. 근데 나머지 이렇게 남아 있는 이런 것들도 없어지겠죠. 없애야죠. 네, 없애야 됩니다. 그 좋은 인연으로 그러셨거든요. "저항하지 마라. 저항하면 또 만난다. 고생하기 싫어." 저항하면 고생한다. 아빠같이 되기 싫어 하면 아빠 같은 사람 만나고, 엄마같이 되기 싫어 하면 저항하면 엄마같이 만나고, 저 사람 싫어 하면 뭐야? "아이고 다음에 또 만난다고. 그래 각성하면 그래 잘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미워 평생 같이 다음에도 오랫동안 만나고 싶으면 저항하래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항해야 되나? 그것도 욕망인데 그쵸? 예. 그래서 과도한 기대는 뭐예요? 125. 에너지 수치에서 125에 낮은 에너지죠. 200이 넘어야 돈이 되는데 200 이하에 125 예요. 집착하는 거. 그쵸. 예. 그게 되게 집착이 되게 심했거든요. 요새 너무 웃긴 거예요. 제가 뭐 하면 여기 셋째 놓는 분이 계신데 "어 어디 가셨어요?" 하고 "창시님 계셔요." 막 이러고 막 이랬더니 저희 딸이 막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막 이러면서 "아 그게 집착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집착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집착한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웃긴 거예요. 그래서 예 집착이 막 그냥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는 하는데 그냥 내면에서 진짜 그 집착이, 근데 삶이 집착이고 모든 게 집착이자 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다 집착이잖아요. 휴대폰도 집착이고 내 거에 대한 모든 것 집착. 왜? 내 거. 내 것에 대한 집착. 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남편도 내 거야. 볼펜도 이거는 내 거야. 내가 좋아하는 거야. 모든 게 다 내 거야. 휴대폰도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나라는 거, 나라는 내 거라는 게 가짜 나라는 거예요. 가짜. 가짜가 사라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에 한번 정말 남편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만나서 '무엇을 해결을 해야 되죠?' 하면서 예전에 꽤 오래됐어요. 그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무엇을 이 사람한테 의부증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결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그때 딴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뭐 인제 뭐 성적인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내려놔야 되나? 부부니까? 왜 내 남편 뺏길까 봐.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닌 다른 거가 내가 나를 내려놔야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엥?" 하면서 '아 그래요?' 하면서 내가 그때 굉장히 크게 딱 이렇게 뇌가 아니라 의식의 장에 딱 기록은 돼 있어요. 내가 없어져야 된다. 내가 사라지면 남편도 그냥 있는 거 그냥 있는 거고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 예 거기에 대한 내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있다라는 거야. 내가 아주 강한 거죠, 나라는 거. 이게 깨달으려면 이게 이제 사라지게 되면 내가 사라지면 정말 온전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그냥 이해한 거로는 뭐 아직 그 상태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내 두려움, 내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야. 사라져도 되는데. 내가 사라져도 아무 일이 없어지고 사랑이 드러나는데 내가 사라지면 안 돼. 내가 생김으로 해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나라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거기에 과도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우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남편이 나를 돈을 많이 벌어다 줘야 되고 내 옆에 있어야 되고 뭘 해 줘야 돼.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도 나한테 해 줘야 돼라는 게 있으면서 점점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새 누가 자꾸 "아픈 것 같아요." 살짝살짝. 근데 물어보면은 "아니에요." 이래요. 누가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요. 근데 뭐가 살짝 있잖아요. 자꾸 아픈 것 같아. 그래서 이러니까 맞아 대구. 대구에 아픈 사람이 치읓은 뭐야? 치읓은? 아이씨 어려운 용어 쓰지 마. 아 맞아요. 근데 너무 좀 그런 거예요 제가. 치읓, 읒, 이응.
물음표, 물음표. 예 아니 제가 인제 왜냐면 엄청 제가 인제 저도 어떨 때는 그런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춤 잘 추시는 분 예. 아주 초긍정이신 분. 초긍정이신 분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는데 인제 갑자기 뭐 무슨 뭐 남편이 저쪽에 스타벅스를 갔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왔다 갔기 때문에 인제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는데 자가 격리해야 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다 자가 격리하고 있었거든요. 음성이 나왔는데도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핑계김에 그냥 정해 준 대로 그냥 있자." 하면서 있잖아요. "안 괜찮아요." 그니까 안 괜찮은데요. 너무 웃긴 게 "선생님 괜찮아요?" 뭔가 "예 괜찮아요." 이러는 거야. 근데 '아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면 저건 또 뭐지?' 하면서 제가 어제도 보면서 안 괜찮다고 하는 거야. 안 괜찮다고 있잖아요. 기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문을 못 열어 돌리는 문을 못 열어 가지고 50분 동안 밖에 서 있었다는데 문을 이게 돌리는 걸 못해 가지고 제가 인제 여기 있으니까 항상 제가 인제 5시 쪼끔 넘으면 5시 10분 늦어도 20 분에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사무실에 제가 여기 집에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문을 이게 돌리는 게 안 돼 가지고 아침에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거 못 돌려 가지고 50 분을 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인제 누구를 호출해 가지고 또 앞방에 계신 어 이응이응 지은님을 불러 가지고 네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인제 저도 인제 혼자 넓은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살짝 좀 혼자 있는 게 아직은 저희 선생님은 "혼자 있는 게 좋으시다." 그러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나는 좋아하는데 아직 혼자 있는 거가 예전에는 더 싫었고 요새는 '혼자도 그냥 있네.' 하고 쪼끔은 나아지고 인제 쪼끔은 나아졌는데 이 혼자 있는 게 약간 싫은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저녁 되고 아침 일찍 오고 혼자 있을까 봐 나와 계세요, 사무실에. 그래서 계속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나와 있는 것도 나와 있다가 제가 집에 들어왔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계속 며칠째 계속 집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저녁에도 인제 줌으로 해야 되는 거. 그랬더니 어떡하지 하면서 첫날 갑자기 인제 검사는 해놔 놓고 그다음 날 음성 판정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그날 저녁에 나가지도 못하겠고 저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집에 있었거든요. 집에 그냥 있었는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멀쩡한데 괜찮은데 혼자 저랑 또 그 옆에 있어 놓으니까 혼자 또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혼자서. 저 혼자 자라고 그랬으면 못 잤을 것 같은데 혼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 씌이는 거예요. 근데 며칠 혼자 있고 제가 없는데 혼자 왔다 갔다 하더니 아픈 거예요. 그래 가지고 좀 미안해서 어제는 저녁에 혹시나 어제는 집에 갔는지 모르겠네. 어제 혹시 앞 동네에 비읍님이 안 계시면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고 "혼자 있지 마라 사무실에. 들어가라." 하면서 막 이랬는데 어제는 앞집은 다 계시더라고요. 앞집 식구들은 다 같이 여기 앞집에 계신 분들은 계시는데 어제 들어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화면을 꺼고 계셔 가지고. 그래서 뭔가 혼자 있잖아요. 뭔가 내가 있다라는 거로 인해서 어떤 서로 있잖아요. 도움을 주고 엄마한테 대한 어떤 기대 또 잘하려고 하고 옆에 있었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아프기 시작을 하면서 막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짝살짝 전에보다 좀 더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내가 왜 아프지?' 해야 되는데 정말 안 아픈 척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참 대단하대요. 저도 '안 괜찮아도 괜찮은 척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렇게 괜찮은 척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몰라서 괜찮은 게 아니라 착한 예 아니 저도 옛날에 착한 척은 했는데 모르니까 그렇겠죠. 저도 몰랐을 땐 착한 척을 했는데 인제는 아니까 착한 척하기 싫어하면서 이렇게 있던데 착한 척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보면 된다고. 척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그래라고 했는데 어쨌든 내가 있다라는 거로 인해서 뭔가 같이 함께 하던 사람이 사라지면서 불안감이 들어왔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그쵸?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내면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은 척하지 마시고 네. 어젠 또 좀 솔직하기도 하대. 저도 욕심 있어요. 그래요. "봤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 욕심 나도 봤다." 나도 있고 다 있고 다 있지. 근데 없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 있죠. 다 있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그쵸? 내가 있어서 또 과도한 나를 지켜줘야, 그러니까 나를 지켜야 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는 또 지키려고 하다가 지키려고 하던 게 없어지니까 놀란 것 같아요. 지키려고 하다가. 그래서 지킬 것도 지킴을 당해야 되는 것도 모두 없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대에게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받으려고 하는 것도 심각하게 힘들죠. 근데 안 줘 보세요. 뭐 화딱질 나죠 그냥. 그렇잖아요. 바라고 있고 받기를 바라는데 안 주는 거예요. 화딱질 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받으려고 하는 거를 좀 더 내려놔야 돼요. 더 내려놓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고, 그냥 내가 그냥 자체가 사랑이니까 사랑으로 그냥 베풀면 되는 거고, 그냥 사랑으로 베푸는 거보다 그냥 사랑으로 있는 거. 그런 걸 자꾸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제 받기만 바라는 마음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러니까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는 125의 욕망이잖아요. 이게 눈이 머는 거예요. 예, 눈이 밖에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눈이 멀어지죠. 우리 눈이 아직은 멀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 멀 것이고, 깜짝방이라도 들어오면 '아 밖에 있는 게 아니라나?' 인제 뭐 이렇게 정도? '밖에 있는 게 아니래? 내 걸 찾아야 된다고 하던가?'라고만 할 거예요. 근데 진짜 수업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하면 이제 내면으로 점점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빠르죠, 진도 자체가. 그래서 밖에서 해결할 거는 없고 내 안에서 바라는 마음이 있는 나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바라는 마음이 아직 있는 것들을. 예. 그래서 그게 밖에 있는 것으로 눈을 자꾸 멀게 하고, 그래서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코지한다.' 생각하고. 그쵸. 예. 그래서 125의 욕망, 바라는 마음, 그러다 보니까 저항감이 있는 것이고, 저항감이 있다 보면 화가 나는 것이고, 화가 나면 자존심 상하고, 이게 인제 이렇게 원리가 되잖아요, 의식 수준 자체가. 예. 제 맘대로 편하게 푸는 의식 수준. 의식 도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면에 먼저 준다,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 그쵸? 그러니까 먼저 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조건 없는 사랑 540이 되려면 먼저 주면서 바라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무주상보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아무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 너한테 내가 이렇게 해 줬어.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 줘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도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그래도 착한 척하면서 그래도 금방금방 세상에 이렇게 투사를 안 하려고 하는 거 보면, 치읓 지읒 이응 님께서 안 하려고 막 그런 척을 하든 안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쵸? 아, 하여튼 재밌어요. 그래서 먼저 주고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저도. 그냥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예.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그쵸? 예. 그래서 먼저 주고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는 마음이라면, 악연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악연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가 전에 빚을 져서 빚을 받으러 온 사람. 그죠?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준다면 피하는 게 아니라 빚을 갚는 좋은 기회라는 거. 네, 그래서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악연도 좋은 인연, 좋은 인연도 좋은 인연. 예. 그쵸? 서로 좋은 관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찰나 최근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이다.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았다. 오랜만에 연락해 놓고 다짜고짜 돈 이야기라니. 하지만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힘들었다. 매정해 보이는 것도 싫었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이 나빠지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 돈을 빌려준 뒤 몇 달이 지났다. 아직까지는 그 친구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다. 찜찜했던 그 일을 생각하며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에 주위에 이미 악연이 있다면요. 서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악연을 끊어야죠. 네, 악연을 끊읍시다. 어떻게? 사랑을 마구 드리면 됩니다. 많이 갚아야 됩니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받을 생각 일체 하지 말고 뭐예요? 줍시다. 많이 듬뿍듬뿍듬뿍. 더 얹어서 탁 주는 거예요. 그쵸? 더 얹어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때요? 야, 마음이 풍요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가 주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많이 줍시다, 사랑을. 네. 악연을 끊기 위해서는 악연이 기인이더라. 내가 좋은 인연이더라. 그쵸? 예. 좋은 인연이더라. 근데 그것도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요. 저도 아직 100% 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잘난 척은 못 하겠고요. 그냥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요. 나한테 내가 하는 거래요. 그런 거는 같아요, 제가. '아, 내가 했던 것이 내한테 돌아온다는 내 생각 안에서 내가 놀고 있구나.'라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성 해지시켜 주시고요.